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일하고 있는 평범한 여자예요. 인서울권 간호학과 나와서 졸업과 동시에 자대 대학병원에 입사했고 지금은 연차가 꽤 쌓여 연봉도 어지간한 대기업 이상입니다. 아버지는 물류 쪽 관련한 사업하시고 엄마도 어린이집 차려 일하셔서 어릴 때부터 지원도 꽤 풍족히 받았어요. 자라면서 크게 모난 일도 없었고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세상 나쁜 거 모르고 곱게 자랐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수저 잘 물고 태어나 버릇없는 년이 되겠죠. 유년 시절 특별히 안 좋았던 기억이라면 친할머니께서 생전 제가 아들이 아니라는 딸이라고 조금 구박하시던 일뿐이었어요. 자주 뵙는 것도 아니고 간간히 명절에 뵙는데 용돈 많이 주는 아빠는 좋아라 하면서 엄마와 저는 같은 상위에서 밥도 못 먹게 하셨죠. 아빠도 할머니 댁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엄마와 제게 미안하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했고요. 사실 전 할머니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할머니는 내가 여자라서 안 좋아하는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 머리 좀 크고는 엄마 혼자 제사에 집안일에 설거지하는 거 보고 안쓰럽다 생각했지만 아빠 사업 자금이 전부 할머니 재산에서 굴러오는 걸 알고부터는 모른 척 했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결혼 생각은 있었지만 시집살이 시키거나 시댁이 너무 잘 사는 집은 피해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시댁이 너무 잘 살면 우리 집이 얼만큼의 지원을 해주건 절 무시하고 깔볼 거라 생각했죠. 그런 제 생각에 부모님도 좋아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수긍은 하셨어요. 명절마다 엄마가 얼마나 지치고 초라한 안쓰러운 모습으로 힘들어 하셨는지 엄마 본인은 당연히 아실 거고 아버지도 늘 죄책감을 갖고 계셨거든요. 직업이 간호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애할 특별한 시간은 없었어요. 교대 근무로 바빠서 번 돈 쓸 시간도 없이 일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늘 일이 쌓여 있었어요. 특히 제가 다닌 병원에서는 제 연차에서 나이대가 가장 많았어서 더 힘들었죠. 그래도 35이 넘기기 전까지는 결혼을 꼭 하고 싶었어서 주변에 소개팅이나 선자리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딱 한 명 정말 잡고 싶은 사람을 찾았어요. 제 키가 174로 여자치고는 좀 큰 편인데 그 남자분은 173이었어요. 저는 심지어 힐을 신고 있어서 남자분보다 키가 훨 크게 보였죠. 보통 제가 만났던 소개받았던 남자들은 자기보다 큰 여자를 보면 안입 곱게 보며 굳이 키를 언급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정말 해사하게 웃으며 외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저 제 성격, 인생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제가 키가 커서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그러니 돌아오는 말이 키가 크셔서 인상이 시원해 보였다. 성격이 좋아 보였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돌려 제 칭찬을 하더라고요. 자격지심 없고 순수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리가 끝난 후 주선자 친구에게 저분 진짜 사람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 친구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구김살 없고 자격지심도 없고 성격 하나는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좋아서 너한테 소개시켜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잘 맞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그분에게 전화해 저는 그쪽이 마음에 든다고 그쪽도 괜찮으면 지금 잠깐 얼굴 볼 생각 없냐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다시 만나 밤 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 남자의 가정사나 살아온 이야기 그런 걸 전 다 들었어요. 참 이런 말 나쁘지만 제가 너무 행복하게만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어 드는 생각이 저 사람에게는 덤덤하고 편안한 행복을 알려주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밤 바로 사귀자고 이야기했죠. 사귀는 동안 제가 남자친구에게 더 들이댔고 좋아한다는 티를 더 냈어요. 그런 표현들의 남친은 처음엔 조금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더니 제가 준 만큼 아니 그 이상의 감정과 행동을 보여주더라고요.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이 1년 정도 행복하기만 한 연애를 끝으로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친 집안이 빚도 적지 않게 있고 남편 동생인 신우이는 대학 졸업하고 제대로 된 일도 못하고 있고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이미 신용불량자 신세였었어요. 남편은 고졸로 바로 공장 들어가서 모은 돈 하나 없이 집에 가져다 줬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고요. 저는 부모님과 상의해서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고 시누이는 보육교사 자격증 따는 비용을 대주고 엄마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게 했어요. 남편이 시댁에 매달 보내는 돈은 본인이 번 돈으로 보내고 저랑은 생활비를 각출해서 쓰게 되었고 그 외의 결혼식이니 신혼여행이니 혼수니 예단이니 전부 저희 집에서 지원해줬어요. 집도 원래 제 몫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기로 했고요. 시부모님은 며느리 잘 봐서 자기네들 인생 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시댁에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안 했어요. 그렇게 돈으로 엮여서 호구 잡히면 그것도 문제니까요. 대신 남편이 달마다 주는 돈 제외하고 제가 따로 용돈을 챙겨드렸죠. 그런 식으로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밑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도 고졸인 사람이 이렇게까지 일머리 있고 똑똑하고 애살 있는 건 처음 본다며 사람을 학력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고 제게 수차례 이야기하실 만큼요. 뭘 시켜도 뚝딱뚝딱 잘해내고 공장일 경력이 있다 보니 물류 관련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잘 알더라고요. 아버지는 점점 남편을 믿게 되었고 중요한 일을 넘겨주는 만큼 빠르게 진급도 했어요. 처음에는 간간히 나왔던 낙하산 소리도 남편이 일하는 걸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쑥 집어넣었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학력으로 뒷말도 종종 나왔다던데 제가 남편하는 정말 잘 봤는지 구김살 없이 자격지심 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으로 대답을 했다네요. 회사에서 나쁜 뒷말 듣고 퇴근해도 제게는 다들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제게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해줘서 더 고마웠어요. 회사에서 어떤 소리 나오는지는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는데 늘 제게는 좋은 말만 하더라고요. 오히려 문제는 시누이와 시부모님이었어요. 전 제 남편 같은 사람이 나온 집이니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도 다 비슷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볼수록 하는 순간들이 보이더라고요. 우선 시부모님은 남편과 시누이에게 달마다 받는 돈으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사치를 하시더라고요. 제게서 달마다 받아가는 용돈도 작은 돈이 아닐 테고 최대한 쪼이고 아끼면 금방 빚 갚고 신용불량자 신세도 청산하고 어디 경비일이라도 찾으실 수 있으실 건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시고 어디 모임 어디 동호회 가셔서 부자 며느리 자랑만 하셨어요. 사실 뭐 빚을 갚아줄 생각도 없고 시부모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으니 딱히 말릴 생각도 없었죠. 명절이나 무슨 날 아니면 별일 없을 때 찾아가도 딱히 일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애 낳아라 난리치시지도 않고 그래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애가 달아 시부모님께 화내고 그랬죠. 시누이는 기껏 자격증 따고 엄마 밑에 놔뒀더니 어린이집 원내에 선생님들 선동하고 원장이신 저희 엄마 뒷담화하고 그래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보고 사이 보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죠. 시간이 지나도 시누이는 달라지는 모습을 안 보여서 결국 남편과 상의 후 저희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업무적으로 시누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니 남편이 아예 옆에 두고 출퇴근시키며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기로 했죠. 저도 엄마 고생하는 걸 보기 싫어서 동의했어요. 바로 옆에 두고 남편이 작은 일 하나하나 해도 잔소리하고 화도 내고 하니 원에서도 좀 열심히 하는 티를 내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알아서 잘하니 저는 너무 채찍만 주면 그렇지 않나 싶어 칭찬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누이랑도 친해지고 시누가 여동생처럼 애살 있게 앵기기도 하고 또 엄마 밑에서 일 잘하고 예전 모습 안 보이고 노력하는 게 시간 지날 때마다 보여서 뿌듯하기도 했죠. 저희 집 데려온 지 1년 정도 만에 사람이 아주 달라졌으니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지간하면 남편은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달려오는데 그날은 저희 아버지와 한잔한다고 조금 늦을 것 같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오픈날이라 제가 시누이 데리러 가서 바로 집에 안 가고 밖에서 같이 외식하고
예쁜 카페도 가서 디저트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고 우리 술 한잔하자 하고 집 근처 작은 이자카야에서 술을 한잔했죠. 술이 들어가니 신우가 자기가 실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 같이 지낸 세월도 있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니 제가 많이 편해졌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힘든 일은 없었냐, 가족들한텐 이야기해봤냐 등등 대충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남편은 술자리가 늦어져 아버지와 같이 회사에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에게 오늘 남편 안 온다고 씻고 자고 내일 출근하자고 오늘 즐거웠다며 잘 자라 이야기를 하고 방으로 들어와 씻고 누웠습니다. 남편 없이 잠드는 경우가 많지 않아 뒤척이다 잠에 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기척이 들려 눈을 살짝 떴어요. 저는 잠옷이 다 잘려나가 나체 상태였고 제 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에 제 중요 부위에 얼굴을 파묻은 신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 입에 뭔가가 막혀져 있었어요. 두 손도 이상한 천으로 묶여 있었고요. 제가 발버둥 치자 신우가 제게 언니 일어났어요? 언니도 이런 거 취향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비슷할 것 같아서요. 하며 씩 웃는 거예요. 저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쳐 입에 물린 정체 모를 것을 뱉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변함이 없었죠. 신우이는 제 가슴과 허벅지, 배 등을 쓰다듬고 만지며 절 사랑한다느니, 제가 너무 좋다느니, 언니도 저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우리 그냥 오빠 버리고 도망가자고 미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듣다 너무 화도 나고 온몸이 만져지는 그 소름 끼치는 손길에 계속 발버둥을 치다 발견한 작은 틈에 신우 얼굴을 발로 세게 찼어요. 신우가 나가 떨어져 아픈 신음을 내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 틈에 침대 구석으로 가 이빨로 손을 묶은 천을 뜯어내고 바로 112에 전화하고 남편에게도 전화했어요. 당장 달려오라고. 저는 구석에서 계속 덜덜 떨며 울고 있었고 신우는 얼굴을 붙잡고 계속 울면서 신음만 내고 있었어요. 경찰보다 먼저 도착한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자다 깨보니 신우이가 나를 묶고 내 몸을 만지고 강간 같은 짓을 하려고 했다고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제 말에 그대로 눈이 돌아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세게 얼굴을 후려쳤어요. 그쯤 도착한 경찰에 저는 급하게 남편의 잠옷을 주워 입고 덜덜 떨며 상황을 설명했고 동성간 성폭행 성추행이라며 신우를 바로 연행했고 저는 진술서를 쓰러 뒤늦게 따라 나갔어요. 그 새벽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쓰고 정말 정신이 없었죠. 좋은 마음으로 여동생처럼 생각한 신우이가 제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 일이 너무 심각하고 또 트라우마로 남았는데 성폭행이 미수라는 점과 동성 간에 이뤄진 범죄, 심지어 가족 간에 이뤄진 범죄의 초범이라는 이유로 합의를 하지 않아도 처벌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일에 바로 신우이 집은 집에서 모두 뺐고 엄마에게 이야기에 바로 원해서 신우이를 잘랐어요. 시댁과 친정 부모님들의 교류가 있으신 편은 아니었는데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전화해 엄청 화를 내고 욕도 하고 그러셨나 봐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신경 쓰지도 못했죠. 그냥 시댁에 가고 싶지도 않고 시부모님을 보고 싶지도 신우이를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가끔은 남편을 보고만 있어도 힘들고 몸이 떨리고 그랬죠. 일하던 병원에도 사정을 이야기하고 휴직을 신청했고요. 동성 성폭행이라는 그것도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제게 있을 줄은 몰랐어요. 거의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집에만 박혀 미친 사람처럼 떨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남편이 제게 딱 붙어 케어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했죠. 남편의 노력으로 저는 점점 기운을 차렸고 멘탈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자주 들러 절 안아주셨고요. 그 사이 신우의 처벌은 벌금형으로 거의 확정이 난 상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 시부모님과 신우에게 직접 사과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사람이 다 싫고 세상이 무서워 다 회피했었는데 멘탈이 회복되자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겨우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도 제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다행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본인이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제대로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그 주 주말 남편이 아버님과 통화 후 두 사람의 중지 아래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불러 사과를 받고 같이 밥 한 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근래 먹은 게 없어 몸도 너무 말랐다고 해신탕을 포장해야 테이블에 미리 세팅해뒀어요. 제대로 사과받고 밥 먹고 그렇게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사과를 받고 시댁 사람들을 안 봐도 괜찮다고도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남편에게 마냥 고맙다고 이야기했고요. 대화를 끝내자마자 시누이와 시부모님이 집으로 오셨고 저는 솔직히 그간 연락 한 통 없었던 게 너무 미안해서 말하기 민망할 만큼 죄스러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는 들어오시자마자 야, 네가 엄한 애 꼬셔서 애 인생 말았잖아. 내 딸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제게 와다다 달려오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몰라 엥 하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도 당황한 듯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사과하러 온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님은 남편이 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듯 비웃으신 후 너도 저 미친아한테 잘못 꼬인 거라고. 쟤가 집에 돈 좀 있다고 시댁 무시하고 본인 자식들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미친년이라며 다음 차례는 너라고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채를 와락 잡으셨어요. 그때까지 남편도 저도 영문을 몰라 멍하게 서 있었고 머리채를 잡힌 저는 종이 인형 마냥 어머님 손에 휘둘렸죠. 그때 정신이 확 드는 신우의 한마디가 날아왔습니다. 자기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빌빌 기어놓고 어떻게 여우처럼 그럴 수 있냐고. 언니 때문에 나 전과자 되고 인생 다 망했다고. 소름 돋고 더럽다고 제게 쏘아붙이더라고요. 그 말에 멍하던 정신이 획 들었습니다. 그 길로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어머님의 손을 잡고 제게서 떼어내고 바닥에 밀쳤어요. 어머님이 저 미치전 이제 본성 보이는 거 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걸 무시하고 신우에게 또박또박 걸어가 뺨을 후려친 후 말했습니다. 진짜 더러운 게 누군데 어디서 지금 함부로 입을 열어? 되처박지 못한 년은 매가 약이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동 하나 없이 신우의 뺨을 연달아 후려쳤어요. 막으면 정강이를 발로 차고 또 뺨을 치고를 반복했고 신우가 절 때리려 들면 남편이 옆에서 손을 묶어줬죠. 신우의 얼굴이 퉁퉁 불어 터지고 제 손바닥이 아파올 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잘못했으니 자기 딸 한 번만 봐달라고. 신우를 때리는 동안 어머님 방해가 없었던 건 아버님이 어머님을 맡고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아버님은 뒤늦게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딸 잘못 키운 죄는 자기가 용서를 빌 테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은 남편을 통해 신우이가 시부모님께 거짓말을 했고 또 정말 저를 겁탈하려고 했던 걸 알고 계셨었어요. 하지만 신우야 어머님이 제게 되도 않은 소리를 하는 동안 침묵하셨던 거죠. 참,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저는 남편이 차림상 위에 있던 해신탕을 냄비채로 신우의 불어터진 얼굴 위로 쏟아부었고 그걸 끝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남편이 신우이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버님이 미안하다고 용서를 비는 소리와 어머님의 악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부 무시했어요. 한참 후 도어락 소리와 함께 시댁 식구들이 내쫓기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을 치우는 소리가 잠시 나다 방 문이 열렸어요. 온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저는 남편 품에 안겨서 그저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남편 또한 시댁으로 들어가는 모든 지원을 끊었어요. 시댁은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 살았었고 저와 결혼 후에도 제가 드리는 용돈과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 의존했었죠. 알고 보니 신우는 받은 월급을 전부 주식과 로또, 자신의 꾸민 비용이나 노는 데 써 집에 전한 것도 모은 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제 눈앞에 띄면 정말 다 죽여버릴 거라고 으름장을 내서 그런지 제 눈에는 시댁 식구들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다만 본인들 당장 내일 밥 먹을 돈도 없다고 10만 원만 보내달라는 카톡이나 문자를 남편 폰을 통해 종종 봤을 뿐이죠.
당연하다게도 남편은 돈 한 푼 보내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마음 흔들리면 큰일이라고 월급을 아예 제 통장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시댁은 더럽게 없어도 남편 하나는 참 잘 만났다 싶었어요. 심지어 남편이 시댁 가족들을 차단 안 하는 이유도 혹시 제게 해를 가할까봐 라는 말을 듣고 좀 많이 감동도 받았고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있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남편 하나 보고 앞으로의 삶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병원 일도 다시 나가고 신우나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아이에 대한 것도 다시 이야기해보려고요. 앞으로는 큰일 없이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